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쌍둥이, 자매와 그 중 한 명의 남편이 한 집, 아니 한 침실에서 함께 지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정말요. 유진과 유라, 그리고 민호, 우리 세 사람만의 특별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뎠어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균형이었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글 쓰니에 힘이 됩니다. 유진과 유라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쌍둥이라는 운명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일까요? 둘은 마치 한 사람의 두 얼굴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유진이 대학에서 만난 첫사랑이자 결국 남편이 된 남자였죠. 하지만 민호는 처음부터 두 자매를 모두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연인으로서의 사랑은 유진에게만 향했지만 가족으로서 유라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했어요. 유라도 우리 가족이야 혼자 살게 할 수는 없어. 민호의 이 말에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언니까지 받아준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그렇게 셋이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침이면 유진이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유라는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민호는 두 자매를 똑같이 아꼈고 특별한 날이면 선물도 둘 다에게 똑같이 사주었습니다. 밤이면 킹사이즈 침대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잠들었어요. 민호가 가운데, 양옆에 유진과 유라가 누워 있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유진은 남편의 품에 안겨 잠들고 유라는 조금 떨어져서 혼자만의 공간을 지키며 잠들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완벽한 균형이었어요. 하지만 그 균형이 영원할 리는 없었습니다. 결혼 3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유라는 점점 민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부로서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과 유라는 쌍둥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차이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온화하고 차분했지만 유라는 좀 더 활발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민호에게는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평소처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고 모두 평소보다 많이 취해 있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지? 유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셋이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그래. 정말 좋아. 유라가 대답했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양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평소와는 다른 위험한 기운이었죠. 유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민호 오빠,
고마워. 민호는 당황했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유진 역시 그 광경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균열의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지만 세 사람 모두 그날 밤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유라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민호 앞에서 더욱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기 시작했고 스킨십도 늘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빠 잘 잤어 라며 민호의 팔을 붙잡았고 저녁에는 오늘 힘들었지 라며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유라를 밀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라의 관심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유진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언니와 남편을 꾸짖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결국 유진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모른 척 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거로 큰 화를 부르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유진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출장이었는데 집에는 민호와 유라만 남게 되었죠. 첫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둘 다 조심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둘째 날 술을 마신 후에는 달랐습니다. 오빠, 나 외로워 유라가 말했습니다. 유진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일 모레 돌아올 거야. 민호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유라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외로워. 그 밤,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이에요. 유진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유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유라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고 활기찼어요. 언니, 잘 다녀왔어. 유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 지냈어. 하지만 유진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침실에서. 나는 냄새, 민호의 어색한 태도, 유라의 과도한 밝음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서 유진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출장 동안 뭐 했어? 그냥 평소처럼 지냈지. 유라랑 함께. 응, 짧은 대화였지만 유진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 숨어있는 죄책감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혹시 자신의 추측이 틀릴 수도 있다고, 혹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사실은 시한폭탄이 째각째각 소리를 내며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폭탄이 터지는 날이 왔습니다. 언니, 나 임신한 것 같아. 유라의 이 한마디에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세 사람. 그 중에서 가장 당황한 건 민호였어요. 뭐라고? 임신했다고. 벌써 2달 정도 된 것 같아.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언니가 임신했다고. 그럼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아버지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라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유진아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유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쌍둥이 언니가 배신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로 아이까지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너는 내 언니잖아.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하게 됐어. 사랑.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사랑이야? 남의 남편을 빼앗는 게. 싸움은 그날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유라는 임신했고 민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유진은 민호와 말도 하지 않았고 유라와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유진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유진의 마음은 이미 다쳐버렸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려고? 유진이 어느 날 밤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유라랑 아이는 책임져야 하고, 그럼 나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유진에게는 답이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유진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고 계산된 복수였습니다. 먼저 민호의 회사 일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는지 조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가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유진은 행동에 옮겼어요. 먼저 민호의 비리를 회사에 제보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에도 제보했어요. 민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고 사회적 지위도 땅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유진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실직한 지 한 달 후, 유진은 유라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사실은 말야 뭘? 민호 오빠가 나한테도 바람을 피웠어. 유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언니가 임신하기 전에도 민호 오빠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언니가 임신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민호 오빠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야. 물론 이것은 유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란에 빠진 유라는 쉽게 믿어버렸어요. 그게 정말이야?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DNA 검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유라는 출산할 때까지 의심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 사이 민호는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일자리는 구할 수 없었고 유진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으며 유라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거든요. 나나는 정말 유라밖에 없었어. 민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니, 믿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유라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병원에 함께 간 것은 민호였어요. 유진은 끝까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유진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조카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이는 민호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민호를 닮아 있었어요. 유진의 거짓말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미안해, 유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과 갈등으로 세 사람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유진이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임신했어.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나도 민호의 아이를 임신했어. 벌써 4개월 됐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정말로 임신 중이었어요. 유라가 민호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유진도 임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진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질투와 복수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임신한 상태에서 받은 충격과 호르몬 변화 때문이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왜 말하지 않았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언니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 그래서 내 임신은 숨기기로 한 거야. 그렇게 기이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쌍둥이 자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남자 유라는 이미 출산했고 유진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둘 다 민호의 아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민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유진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민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유라는 배신자라는 낙인을 받았으며 유진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자신마저 파괴해버렸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아이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 때문에라도 완전히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도 출산했습니다. 역시 민호를 닮은 아이였어요. 이제 집에는 2명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낳은 같은 아버지의 아이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미워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민호는 2 아이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머니들과는 편하게 지낼 수 없었어요. 유진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고 유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유진과 유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쌍둥이 자매가 아니라 같은 남자의 아이를 낳은 여자들이었어요. 경쟁자이자 동시에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면서 이 기형적인 가족의 진실도 점점 드러나게 될 것이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2 아이들은 이제 걸어다니고 말을 할 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생각했고 2명의 엄마와 1명의 아빠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다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좋은 직장은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사회적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유진은 아이를 키우며 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민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유라를 볼 때마다 그 감정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유라는 가장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동시에 민호에 대한 사랑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건상 따로 살 수도 없었고, 아이들 때문에 완전히 헤어질 수도 없었거든요. 밤이면 여전히 같은 침실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체념 때문이었어요. 서로를 놓을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기이한 관계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체념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체념했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출생에 얽힌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를요. 그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랑에 미친 어리석은 어른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운명에 맞서 싸운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용서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얽혀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만의 사랑법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상처받고 치유하는 것 말입니다. 같은 침대에서 잠들면서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하는 꿈으려 하지만 아침이 되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랑과 미움, 용서와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과 함께요. 이것이 우리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우리만의 사랑 이야기요. 시간은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두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큰아이인 유라의 아들 준호는 아버지 민호를 많이 닮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작은 아이인 유진의 딸 수진이는 어머니들을 닮아 똑똑하고 영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집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 정도는 느끼고 있었어요. 왜 아빠가 하나인데 엄마가 둘인지,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빠, 우리 가족은 왜 이상해? 수진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특별한 거야. 특별하다고. 어떻게? 사랑이 많아서 특별한 거야. 엄마도 둘이고 사랑도 두 배잖아. 아이는 그런 대답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날이 올 것이었어요. 새 어른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격한 감정들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일상의 평범함이 그들을 감쌌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가끔 분노를 느꼈지만 예전처럼 강렬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피로감이 더 컸습니다. 10년 동안 분노를 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유라는 죄책감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언니에 대한 미안함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냥 견디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기형적인 가족을 지켜나가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평온해 보이던 일상에 또 다른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라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이혼남 강 선생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유라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강 선생의 이 제안에 유라는 망설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민호 외에는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기회가 자신을 이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아요. 첫 만남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강 선생은 유라의 복잡한 가정사를 모르고 있었고, 유라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강 선생은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라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는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이 말에 유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느꼈거든요. 유라와 강 선생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자주 외출하고 평소보다 밝아진 것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요즘 어디 다녀와?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고. 무슨 친구? 유라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직 민호에게 강 선생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달랐습니다. 언니의 변화를 재빨리 알아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파악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유라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라가 한 남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날 밤 유진은 유라를 불러 세웠습니다. 언니, 나 다 봤어. 뭘? 그 남자, 누구야? 유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 선생이야. 준호 담임 선생님. 그래서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면 다야? 언니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 유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유진에게 당당하게 맞섰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유진아. 이 말에 유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던 언니가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행복할 권리. 유진이 반문했습니다. 언니가 우리 가족을 파괴해놓고 이제 행복할 권리를 말하는 거야? 그럼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10년도 부족해. 두 자매의 갈등은 그날 밤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언니는 언제나 이기적이었어.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하고 나만 이기적이야? 너는 10년 동안 나를 감옥에 가둬놨잖아.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민호는 그들의 싸움을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편도 들 수 없었거든요. 결국 유라가 선언했습니다. 나 이 집 나갈 거야. 뭐, 강 선생이 프러포즈했어. 나랑 준호랑 함께 새 출발하자고. 이 말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준호가 가장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왜 자신이 아빠와 헤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나는 아빠랑 있고 싶어. 준호가 울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0년간 숨겨왔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아이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세월은 두 아이를 앉혀놓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실을 설명했어요. 준호야, 수진아. 사실은 너희들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너희 엄마들을 둘 다 사랑해. 그래서 너희가 태어난 거야. 아이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형제야?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진짜 형제야. 그럼 왜 준호 오빠가 다른 집으로 가야 해? 이 질문에 어른들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유라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실수를 했어. 그래서 새로 시작하려는 거야. 실수. 응. 어른들도 가끔 실수를 해. 그리고 그 실수를 고치려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 유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강 선생과의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에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와 헤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수진이는 오빠가 떠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정말 가야 해? 민호가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응,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준호는 강 선생님이 좋은 아빠가 되어줄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준호를 붙잡을 권리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유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니가 떠나는 것이 후련하면서도 동시에 공허했어요. 10년간 함께 살아온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사 준비에 한 달이 걸렸습니다. 유라는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15년간의 추억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행복했던 기억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 마침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강 선생이 트럭을 가져와 짐을 옮겨주었어요. 그는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준호야, 새 집에서 아빠와 잘 지내야 해. 민호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가면 안 돼? 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수진이와 함께 있어야 해. 그럼 수진이도 같이 가면 안 돼? 아이의 순진한 제안에 어른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간단해 보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라는 민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나도 미안해. 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아니야.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 다만 운이 없었던 것 같아. 유진과 유라의 작별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잘 가, 언니. 유진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됐어. 우리 모두 새 출발하자. 유라와 준호가 떠난 후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와 유진, 그리고 수진이만 남았어요. 15년간 5명이 살던 집에 이제 3명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유진과 민호는 10년 넘게 진정한 부부로 지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유라가 떠난 후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노력해보자.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상처와 오해가 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대화도 늘어났고 가끔은 함께 웃기도 했어요. 수진이는 처음에 오빠가 없는 것을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는 것을 느끼면서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유라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민호는 더 좋은 직장을 구했고, 유진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때로는 준호와 유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오빠를 그리워할 때면 민호와 유진의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아. 이 말에 민호와 유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이제야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마침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찾은 것이었어요.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민호와 유진은 진짜 부부가 되었어요. 그들은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서로를 용서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가끔 준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 선생과 유라 사이에서 태어난 새 동생도 있다고 했어요. 준호는 새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은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있던 유진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해. 뭘? 우리 이야기, 이 모든 것들.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후회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나도. 그들은 손을 잡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거쳐 마침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어요. 진짜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진정한 끝입니다. 완벽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지만 결국 사랑이 이긴 이야기. 시간과 용서가 모든 상처를 치유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수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언니의 소식이었어요. 유진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니? 준호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 의학과에 입학했다고 하니 민호를 많이 닮은 것 같구나.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어. 강민희의 동생도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야. 이 아이는 강 선생을 닮아서 차분하고 성실해. 나는 행복해. 정말로.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평온해. 가끔 그 시절을 생각해. 우리가 함께 살던 그 시간들 말이야.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었잖아. 비뚤어진 사랑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진짜였어. 수진이 사진을 봤어. 정말 예쁘게 자랐구나. 민호와 너를 닮아서 똑똑해 보여.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니,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서로에게 새로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전하고 싶었어. 건강해, 유진아. 그리고 그때 용서해줘서 고마웠어. 사랑하는 언니가. 편지를 읽은 유진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민호와 수진이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을 정리했어요. 준호, 오빠 보고 싶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유진이 대답했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세월이 흘러 수진이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유진은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즈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의사가 되어 이 지역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수진이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네, 오빠.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준호는 이제 30대 중반의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고, 수진이는 20대 후반의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수진이 맞지? 응, 오빠. 정말 오랜만이야. 그들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고 가족들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는 어떻게 지내셨어? 잘 지내셔.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어. 그렇구나. 준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도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나도 보고 싶어. 아빠.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준호가 민호를 찾아왔을 때 민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주름도 많이 생겼어요. 아빠, 준호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잘 지냈니? 네, 아빠도 건강하세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유진도 준호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모가 된 기분이었어요. 유진 이모, 안녕하세요. 준호야, 정말 의젓하게 자랐구나. 이모도 건강하세요. 그들은 서로의 가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결혼해서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고, 유라도 여전히 강 선생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몇 번의 만남 후 드디어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왔습니다. 유라도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쌍둥이 자매는 서로를 보며 울었어요. 언니, 유진아. 그들은 포옹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든 갈등과 아픔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민호와 유라의 만남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잘 지냈어? 응, 너도. 짧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강 선생도 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준호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남자는 악수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악수였어요. 아이들은 처음 만나는 가족들에게 신기해했습니다. 복잡한 가족사를 모르는 그들에게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즐거운 자리였어요. 그날 저녁 모두가 헤어진 후 민호와 유진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긴 여행이었네. 후회하지 않아? 아니,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 준호도 있고, 수진이도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함께 늙어가고 있잖아. 유진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나야말로. 창밖으로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세 사람이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던 그 밤처럼 맑은 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위태로운 균형이 아니라 단단한 사랑 위에 서 있었어요. 수진이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호 오빠를 만났다.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왜 이렇게 반가웠을까? 혈육이라는 게 신기하다. 20년을 떨어져 살아도 한번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니. 엄마 아빠도 행복해 보였다. 그동안 뭔가 빈 구멍이 있었는데 오늘 그 구멍이 메워진 것 같다. 우리 가족은 좀 특별하다. 다른 집과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것 같기도 하다.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일은 준호 오빠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다. 정말 기대된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호는 70세가 되어 은퇴했고, 유진은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준호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었고, 수진이는 교사가 되어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강 선생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강민이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모든 가족이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명절 때면 다 모여서 큰 상을 차리고 함께 식사해요. 아이들은 복잡한 가족사를 조금씩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사랑이 많은 큰 가족이었어요. 민호는 가끔 옛날을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들과 아픔들을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그 시절도 자신의 소중한 일부라고 받아들입니다. 유라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어느 날 민호의 80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강 선생까지 총 15명이 넘는 대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민호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나서 준호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용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었다는 것을요. 실수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다는 것을. 밤늦게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후 민호와 유진은 침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하지? 유진이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야. 나도. 그들은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처럼 자연스럽게요.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진짜 끝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욕망과 질투로 얽혀 거의 파멸에 이르렀던 이야기. 하지만 시간과 용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결국 아름다운 결말을 맞은 이야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서로에게 상처도 많이 주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관계일까요? 법적으로 인정받은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선택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관계일까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뚤어지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지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혈연이든 아니든 서로를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내 남편과 나의 쌍둥이 언니,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침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형태만 바뀔 뿐이다.